다시 그 문화를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한국화, 우리나라의 그림을 그리자 해서 한국화 그죠. 아, 저도 지금 한국화랑 문인화랑 뭐가 차이인가. 그리고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 대전제인데 엄청 좀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애석하게도 서예와 동일시되는 부분에서 대학교가 생기면서 동양화과가 생긴 거죠. 근데 동양화과가 한국학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몇 개 대학은 아직도 동양화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그건 거기의 방침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이제 특히 이제 한국화에서는 이제 그 산수화를 많이 그리죠. 산수화는 산하고 물이잖아. 그런데 결국 뭐냐면 개념에는 문인이 그리는 거죠. 왜냐 거기에는 이제 화제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감상을 옆에 발문을 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화제가 되는데 이제 한국화에는 화제를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넣든 각을 찍고 문인화는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서예와 메커니즘이 같으니까 써고 한글이라도 넣자 해가지고 이제 공모전을 봤을 때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소 10자 이상을 써야 된다. 뭐 또 이 대회를 나왔으면 이걸 지정 명제를 써라. 이런 게 있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나 희호 대회를 같은 거 사군자 하면은 사군자 중에서 추첨을 해. 뭐가 나올 줄 모르잖아요. 지금하고 달라지. 옛날에는 그럼 내가 못 그리면 그냥 와야 돼. 짐 싸고. 얻어 걸리면 그리고 오는 거고. 결과에 그때 이제 나는 모르겠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글씨가 갖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문인화가 이제 소외되는 현상이 이제 뭐해서 서예 쪽에서 이제 분리가 돼.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문인화 협회가 장르가 나온 거죠. 원래는 서예 안에 들어 있었어. 전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각 지역의 대회마다 조금씩 그거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이제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서예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중요시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통하니까. 서예를 하더라도 문인화를 하고 문인화 안에서도 뭐예요? 내가 얘기했죠. 옛날 한옥집을 가면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입춘첩이 붙어 있어. 큰 대문에. 그리고 용자랑 호자가 써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막는 거지, 재앙을. 그게 이제 다 민간 신앙일 수도 있고 호환마마 옛날에 그 막 그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현판이 있잖아. 무슨 제 무슨 당. 그다음에 기둥마다 절에 가보면 있잖아요. 주련이 걸려 있죠. 좋은 문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나무에 파면 서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 이제 방문을 들어가. 방에 들어갔더니 병풍도 있고 거기에 그림도 걸려져 있고 그다음에 글씨도 걸려져 있고 도자기도 있고 또 도자기 안에 또 그림이 또 들어가 있네. 뭐 조각에서 도자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봤을 때 결국은 그런 부분이 하나에 들어가 있죠. 그 옆에 또 붓도 있어. 화선지도 있고 또 옆에 낙관도 있어. 이게 다 집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건축과 어떤 문화가 같이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전도 마찬가지죠. 신전 안에는 신들이 새겨져 있잖아. 우리도 어디 절 가보면 11시즌이 새겨져 있다던가 탑에 그런 것처럼 문화와 같이 하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게 돼버렸지만 이게 이제 근대 해방 이후에 근현대 지금 하면서 공모전의 여파로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협회도 많이 생기고 또 협회 안에서 갈라지고 또 캘리라는 그런 게 생기면서 또 다른 대회에서는 없던 희호 대회나 공모전에서 캘리그라피가 장르가 또 생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예 안에 생겼다가 독립할 수도 있고 그냥 서예 안에 있다 보니까 서예하는 사람이 캘리를 심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캘리하는 사람이 캘리를 심사하는 게 생기는데 캘리하는 사람이 서예를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서예과를 나와서 저같이 캘리를 운 좋게 이제 전공 과목으로 채택돼가지고 서예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예와 캘리를 같이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림만 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선생님의 인연법에 따라서 서예로 입문한 사람들은 서예만 그리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어요. 서해하는 사람들이 그 문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문인화를 했던 사람들이 서해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 근데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문화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대부 집안에서 중인들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반대로 서각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글씨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파는 사람을 서각가라고 안 해서 각수, 각쟁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림 그리고 환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하드 취급을 받았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 글씨를 내가 파는 문화가 생겼어. 자서자각이라고. 그러니까 각은 엄청 잘 파. 근데 글씨를 못 써서 글씨를 동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각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팔만대장경이나 이런 재현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각자장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수 막 이렇게 하다가 말 그대로 각자장. 왜냐면 그거 인간문화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예과가 없어지는 형국에서 서예 안 해. 다 안 해. 그냥 다 캘리만 해. 그럼 나중에 서예과가 인간문화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더 중요한 거는 전공자로서의 현 시대를 살면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어떤 트렌드를 알고 그걸 가지고 쓰면서도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캘리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캘리로 시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지도사는 캘리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1급까지는. 그런데 거기에 서예 지도사를 보려면 당연히 상업서예 그다음에 순수서예를 캘리를 보지만 거기에 서예, 한글서예, 한문서예 그다음에 정각 그다음에 문인화. 그리고 그 문인화가 이제 엄청 큰 개념일 수도 있지만 사군자나 이런 걸로 해서 수목적으로 봤을 때 그것들을 포트폴리오를 받고 서류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실기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더니 좀 반발이 심했죠. 누가 와서 이렇게 빡세게 힘들게 와서 보겠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다른 데에 비하면 인정을 나중에 받든 안 받든 간에 매력은 있겠다. 우리도 맨날 똑같은 조그만 종에다가 캘리 지도사 본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결국은 뭐냐면 전통을 하지 않는 단체가 되고 저는 그래도 꼬마 때부터 서당에서 이렇게 배우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서예과를 갖고 서예에서 이런 좋은 부분들을 그래서 아카데미 협회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캘리로 들어오시다가도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아 이것도 좀 해봐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시작을 되다 보니까 그런 지도사 자격증 시험이 그럼 시험을 봅니다 하니까 이제 거기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순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이거 한다면서 말이 많아졌지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알고 가는 부분이 있고 그냥 아, 선생님 이거 하라니까 했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죽은 거지. 죽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아 문인화는 이런 식으로 한다더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에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잘 그리거나 그런 것보다 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 그리고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문인화와 서예의 이런 공통성 옛날에 한옥집을 비교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있었잖아. 그런 장르가 문화였는데 어떤 공모전의 여파에 의해서 세불릭이나 아니면은 그것들에 의해서 또 파생되는 또 어떤 것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까이 하게 놓은 당신 아니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 내일의 친구가 오늘의 적 뭐 이런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좋아해야 돼. 내가 해야지 좋은 문인화가 되는 거죠.